네, 간밤 미국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과장님과 오늘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빼놓을 수 없죠. WTI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7년 만에 $80를 돌파했다. 브렌트도 그렇고 WTI도 그렇고 간밤 또 강했죠. 예. 사실 오늘만 강한 건 아니었었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사실상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가 기준으로도 이제 80불을 넘기게 되면서 7년 만에 80불 위로 올라왔다. 이게 일단 가장 강한 헤드라인으로서 많이 나왔던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조금 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은 82불까지도 상승을 했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 상승폭을 좀 많이 줄여내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상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주는 많은 이제 이 상징성이라든지 의미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왜 이렇게 이제 또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이런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원래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 관련돼서 풀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번 이제 원유가 꺾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글로벌 원유 시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략 비축유를 풀어야 될 만한 그러한 이제 이 사항은 우리가 탐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전략 비축유를 아직까지 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날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해서 네. 오늘까지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예상하고 반대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ING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이 우려가 원유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 즉 이제 전력난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네. 지금 천연가스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체 관련된 에너지 자원으로서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원유의 가격을 이제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추세는 겨울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도 보게 되면은 북부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은 가격 급등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될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이제 밸런스에서는 이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밸런스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 이 마켓워치에서는 재미난 내용이었었는데 네. 이 천연가스 가격이 사실 급등이 나오다가 요즘 살짝 눌리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높은 수준이죠. 네, 이 천연가스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런 것이 결국 비료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에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천연가스 자체가 이 질소를 기반으로 해서 비료를 이제 만드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천연가스가 핵심 소재로서 사용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결국 비료를 상승을 시키게 되고 비료가 결국 농산물 가격을 상승을 시키게 되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 이 원유의 상승 자체가 원유 관련된 기업에도 물론 당연히 이제 좋아지는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인플레이션 쪽으로 보다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석이 그렇게 네, 또 어느 강했군요. 정도나 더욱더 파생이 되는 부분에 네. 더 관심을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에너지 관련돼서 정유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하락을 하게 되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0.8%,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0.8%,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가 제기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목표 주가도 하향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악재가 있군요. 네, 그래서 한 1.2% 정도 이 하락이 됐었었는데 네. 반대로 이제 이 관련돼서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은
오늘은 상당히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썬파워가 한 9%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썬런 같은 경우에 4%, 이 솔라이치 테크놀로지가 5.7%가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이러한 이제 예전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 자체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반대쪽에 친환경이 서 있는 거죠. 뭐 예. 아무래도 태양광이 조금은 비싼 에너지더라도 네. 그래도 원유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 뭐 그거에 천연가스가 비하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뭐 태양광 관련돼서도 더욱더 많은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부분 언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 프리모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관련돼서 광산 이제 기업이죠. 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어제 한 3% 그리고 장중에 7%까지도 이제 아,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강했네요. 네, 그만큼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많은 부분 지금 초점이 더욱더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종목들로 한번 가볼 텐데요. 뭐 정유를 볼까요? 아니면 뭐 친환경 쪽을 볼까요? 뭐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S-오일이 뭐 정유사니까 그렇죠. 뭐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권이기는 한데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천연가스 관련돼서 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대체적인 이 주식으로서 LX 인터내셔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마침 한 3일 동안 네. 많은 부분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 대비 뭐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고려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이 산업 소재 관련돼서 네, 여러 맞아요. 가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형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에 태양광 관련돼서 뭐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OCI가 이 한 번 정도 이제 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차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OCI는 조금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에그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남해학이라든지 아니면 조비라든지 사료 쪽. 뭐 아시아 종묘라든지 네네. 뭐 이런 기업들 관련돼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좀 더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간밤에 또 다른 급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되겠죠.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6만 달러까지도 좀 이상을 보나 봐요. 어떻습니까? 네, 비트코인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가 5만 1,000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지금 5만 5천인가? 5만 7천 달러. 7천이군요. 대단합니다. 그만큼 6만 달러가 이제 눈앞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ETF 연내 출시된다라는 마켓 워치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보게 되면은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제 기술적 지표 강세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이제 금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퇴색을 하게 되고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더욱더 많은 부분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의 있고요.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라는 게 있게 될 텐데 이 자산 가격 속에서 지금 예. 주식의 자산 가격이 빠지고 있고 채권의 자산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자산 가격을 더욱더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고민에 의해서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급 이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비트코인이 이런 부분의 이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욱더 비트코인의 가격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국내에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요즘 국내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관련돼서 많은 자금들이 또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를 못 찾아서. 네, 6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 4대 가상 화폐 거래소의 거래액이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을 다시 추월하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저도 처음 알았었는데 업비트가 뭐 독보적인 이제 거래액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빗썸이 아니에요? 네, 이 총 거래 대금이 15.6조였었는데 그랬군요. 13조 이상이 두나무 거의 이 다 해네. 업비트에서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빗썸이 한 1조 한 몇천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좀 가지고 음. 이러한 이제 흐름대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게 될 텐데 네.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어렵고 계속적인 이러한 이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자산 쪽으로 더욱더 자산의 가격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 투자보다는 관련 종목들을 좀 단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종목들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관련돼서는 뭐 위메이드라든지 게임주들. 네, 아니면 예.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코인원의 이제 지분율을 많이 늘리게 되면서 요즘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이대주주 됐더라고요. 네, 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일매일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그러게 말입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슈화가 뉴스가 많이 되면 될수록 게임빌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충분히 변동성을 이용한 구간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차익에 대한 그림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게임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업비트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이 업비트에 대한 이제 이 회사가 두나무인데 두나무에 대한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뭐 해당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나무 관련주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